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예. 검사 조사기관입니까? 연구기관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 우리 보고서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네. 지금 보고하시는 시간도 예. 3분의 2 이상을 뭐를 검사했는데 몇 건이 적합이고 몇 건이 부적합이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또 지금 제가 우리 연구원에 3년째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도 이 부분이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연구원들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국의 연구원들이 그게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연구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아마 이럴 거면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 그 1년을 통해 이제 네네. 우리들이 이제 그 행한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렇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연구조사 사업은 네. 저희들 그 별도로 여임을 통해 가지고 연구조사 사업 한 내용을 저희들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감사에서도 우리는 어떤 연구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실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선도적인 연구도 있고 또는 당면과제 연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1년 연중 업무 보고 때는 몇 건에서 얼마 됐다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때는 이런 총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너무 검사나 조사 쪽에만 물론 다른 거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정서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뭔가 개선할 부분이 없겠는가 싶어서 한번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보면은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요.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요게 1929건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검사가 지금 135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 및 의약예품 검사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검사에는 기초화장품은 122건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33건. 그리고 또 9페이지 가보면은 유통 먹는 샘물 검사가 총 80건을 했습니다. 요게 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제품 검사인가요? 아니면은 유통 과정에 대한 검사인가요? 유통입니다. 유통 과정에?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오염된 것이 있나? 또는 뭐 산패된 것이 있나? 이걸 보는 겁니까? 이제 유통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제 그 자가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품목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는 그런 건 제조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뭐 연구 그 조사 검사하는 건 대부분 다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의뢰를 받는다는 건 그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부군청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수거해서 이제 유통되는 거는 이제 부근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일부 어떤 품목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제조를 하는 경우에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초화장품 122건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의뢰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군에서 수거를 해서 유통 과정을 보는 거 하고 몇 건 정도가 비중입니까? 그거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나왔습니까? 의뢰 받은 게 106건 저희들 의뢰받은 게 그 업체로부터. 업체로부터 예. 의뢰받은 게 106건이고. 그럼 이 의뢰를 받으면 여기에는 검사 수수료를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그럼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생산 시설이 부산에 있다거나 그걸 하면 자기들이 이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를 못할 경우 우리 위탁 의뢰해가지고 그렇다면 요게 제조 공장이 부산에 있을 경우 예. 그 이제 자가 어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렇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유통되는 걸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건강기능이든지 뭐 의약품 및 의약예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게 거의가 다 그 유통 과정에서 수거가 돼서 오든지 아니면 식품이나 생물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뭐 유통 과정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생산 그 공장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거다. 자가 검사 시설을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요거 그 구체적인 리스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론 유통 과정의 검사라면은 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제품 검사하고는 검사 항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샘플링도 다르고 시약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유통 과정을 본다라는 건 생산 과정 자체 제품의 어떤 그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로 인한 우리 그 연구원들의 업무 과부하라든가 또는 그 뭐 비용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생산 과정보다는 유통 과정을 본다면 좀 많이 그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검사하는 항목 중 그 제품들 중에 분명히 그 지역의 그 생산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여 전국 단위의 생산품, 우리 먹는 샘물 같은 경우 80건이나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생산이 80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저희들 그렇죠, 없잖아요. 유통샘물은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유통 과정만 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2건 중에 아까 21건, 103건. 103건.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역의 화장품입니까? 거기에 이제 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은? 106건. 죄송합니다. 106건. 수입되는 경우. 수입되는 경우도 저희들 그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 지금 135건이거든요. 요것도 다 지역 없을 겁니까? 유통이랍니다. 전체 다. 요거는 유통 과정만 본다? 유통 과정, 안에 어떤 성분을 보는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그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그게 이제 규정에 이제 맞는가, 여부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유통 과정에서 수거를 하는데 검사 항목이 유통 과정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산패라든가, 뭐 균 오염이라든가 이걸 보시는 건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러고 이제 법적으로 정한 항목. 그렇죠. 그 이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정한 그 항목 자체가 제대로 그 돼 있는지 하는 그 과정에 둘 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그 제품들 중에는 품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전국 단위의 어떤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국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검사 항목을 쭉 보니까 품목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의 그 현장에서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 과정에 어떤 문제라든가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는 전국 단위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 전국의 연구원들이 좀 어떤 그 품목과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분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말하자면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 이런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망을 좀 형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어떤 품목을 서로 협의하는 부분은 그 식약청 소관 사항은 그 우리 식약청 뭐 연구원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 연구원 단위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관계 법규에 의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다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그런 네트워크망이 없다면 우리 뭐 연구원끼리의 어떤 회의라든가
또는 원장님 간의 어떤 회의 같은 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 제안을 좀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중복되는 검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인력 낭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해서 연구원들 간에 정보 제공이라든가 정보 서로 어떤 공유를 함으로 해서 연구원들 간에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될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상하반기 환경 분야, 보건 분야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보도록이 아니고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한약재라든가 그렇지만 전국 단위 생산품 그리고 또 완전 포장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중복 검사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약품 분야는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있는데 다른 분야 쪽으로 그렇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어떤 전국 원장 회의를 할 때 한번 의논을 해보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선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혁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어떤 개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당면 가지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9명 충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보면은 타 시도에 인구 비례해서 우리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충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연구사들도 업무 분장도 해야 되겠다. 우리 전문 인력 다 이렇게 데려다가 이 단순 검사하는 데만 너무 검사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부산에 앞장서서 어떤 시스템화를 건의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우리가 검사 결과를 우리가 연구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부족함만 게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분야의 그 품목에 있어서 모든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품목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족함만 하다 보면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합에 대한 부분, 적합 제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유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부족함만 제공해가지고는 그 제품은 피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한 신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부적합 식품 혹은 뭐 부족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올리는 것은 이제 우선 이제 해당되는 품목 유통을 이제 방지를 그걸 하고 또 이미 이제 유통이 되었더라도 이제 소비자가 그걸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걸로 되고요. 제 이야기는 위원님 이제 적합 제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런 것에 될 수가 있고요.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뭐 먹는 샘물이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그게 아니고 부적합 예를 들어 샘물 같은 게 먹는 유통 샘물이 부적합이 나더라도 당해 제품, 당해 날짜에 생산된 제품에 국한됩니다. 모든 어떤 해당되는 제품이 부적합돼 가지고 회수를 하거나 폐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적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적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상표, 업체명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게재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그 말씀대로라면은 부적합 제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게재 내용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적합 제품은 이제 회수를 당해야 되고요. 회수를 회수는 하고. 하는데 네. 회수는 하는데 그게 게재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제품 자체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로 인식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걸 보게 될 때 이 제품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되니까 이제 사용을 뭐 좀 꺼리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뭐 연구원 도약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지향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 내지는 연구원의 어떤 조사 검사 결과 연구 내용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빨리 접목이 되고 활용되고 이런 정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부적합을 게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합에 대한 어떤 부분도 게재할 수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한 뭐 광고 효과 이런 부분도 물론 우려가 되지만 그런 걸 최소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일단 식약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행감 자료 그 13페이지죠. 보니까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뭐 이제 굉장히 추가 조사를 해서 결과가 처리 결과가 처리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처리 결과 그 말씀. 네네, 처리 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실내 공기질 추가 검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리 완료로 해서 제가 얼마만큼 처리 완료가 됐나 싶어서 업무 보고를 봤거든요. 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뭐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 이런 거 빼고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 273곳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뭐 아동 보육시설, 양육시설이라든가 뭐 노인시설 해서 80곳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하면은 숫자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동 양육시설,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부르는 시설, 요 법정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이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곳입니까? 그 자료를 지금 아마 1000여 개. 1000여 개가 아니고요. 1500여 곳입니다. 1500여 곳이고 그 중에 이제 국공립하고 법인이 만든 직장 어린이집을 빼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야말로 소규모 열악한 시설이 1221곳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늘렸다고 하는데 28곳 했거든요. 경로당은 뭐 우리가 셀 수 없이 2000몇 곳입니다. 그 21곳 했거든요. 어린이집 28곳, 노인시설 21곳 했습니다. 이 속도로 해서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실내 공기를 매일 숨쉬는 곳이거든요. 위원님, 이제, 저희들 이제, 뭐,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금, 이제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정도로 해나가고 우리가 여력이 되면 더 해나가겠습니다. 여력이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매년 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늘려가지고 어떤 조사 뭐 하는 곳을 조금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거든요. 지금 법정 의무 대상 기관은 작년에 137곳에서 지금 273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우리 연구원이 안 해도 법정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137곳 하는 것을 273곳으로 늘렸거든요. 사실은 더 열악한 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하는 거는 이만큼 늘렸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우 이렇게 늘리고 이게 처리 완료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연구원의 업무가 많고 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수요가 많다.
방금 또 보고도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연구원의 인력 충원해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얼마나 해결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작년 273개소 하는 그런 부분, 실제 대상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검사 대상을 적정 기간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도 다 못합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 시설이 하고요. 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력이 되면이라고 하시는데 여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그 실내 공기를 검사하는 기기가 얼마쯤 합니까? 현장에 가져가는 기기가. 한 3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현장에 들고 가는 기기에 대한 그 기기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부모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와 관련한 전공학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인력 훈련을 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이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방안 그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병행을 하시면 지금 하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제 충분히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총 1000곳이 넘습니다. 1000곳이 넘는데 이걸 이제 매년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대상을 매년 한 200~300개 정도 정해가지고 그걸 하고요. 그것도 한 지금 1000여 개 중에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한 200 내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하면서 또 병행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더 늘려가지고 어떤 어떤 약자 어떤 시설, 사회적 약자 시설, 취약계층의 어떤 시설에 대한 검사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그 시설에서 감염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감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더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적극 확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